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팔자 한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상간의 행 인운이면 필발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구에 정확하게 적중이 된 팔자가 있어서 이것을 풀어서 공유하면서 진상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간은 상간이로되 진상간은 무엇일까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진상간, 찐상간, 진라면, 진짜 상간에 대한 뜻입니다. 진짜 상간이 있으면 가짜 상간도 있어야 되겠네요. 가상간 있습니다. 가상간 있어요. 상간의 기본 성분은 설기 혹은 도기, 기운이 도둑 맞는다,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월은 계절입니다. 월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팔자 중에서 그 기운이 가장 왕성합니다. 이 왕성한 월에 상관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진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또는 월과 연계해서 삼합이 되든지 해서 상관 국이 되면 이것도 진상간으로 보는 겁니다. 자, 상간은 기본적으로 설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설기되니까 진짜 상관이다. 진짜 설기가 된다. 가상간은 월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설기가 부족한 걸 뜻합니다. 진상간은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설기 태심입니다. 설기가 심합니다. 심한 정도 그 도를 넘어서 태심이다. 클태자 매우 설기가 많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명주가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기가 다합니다. 다할 진짜. 기진하고 맥진하는 거죠. 기진맥진한다. 자, 이런 팔자가 꽤 있습니다. 어떤 아이 엄마가 사주를 들고 가는데 이런 팔자였어요. 첫 마디가 아이가 많이 무기력합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맞아요, 우리 애는 게을러요. 게으르다고 합니다. 뒹굴뒹굴 게으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팔자는 기를 보는 것인데 이 기가 전부 설기돼서 빠져나가서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유하자면 아이가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5번에서 7번 갔다 왔어요. 탈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제로서 배탈을 잡아야 되고 보약을 먹여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주에서 인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운을 만나면 발전을 하되 필발입니다. 100% 발전한다. 성취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모델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상간은 되게 순합니다. 무기력하고 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달의 간목이죠. 목화상간입니다. 목화상간 하면 희견수, 희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월의 상간을 봤으니 진상관이다. 격이다. 천간에 병화가 투했네요. 게다가 정화도 투하고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가 오화가 상간이 재를 봐서 상관생재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안 좋습니다. 화통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합의돼서 불이 되는 겁니다. 일지 임목과 또 합의돼서 불이 됩니다. 팔자에 불이 강하면 금이 극을 당합니다. 격발됐죠. 금은 뭡니까? 오장육부 중에서 대장이고 폐부에 해당됩니다.
대장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났네요.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죠.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병명이 뭡니까? 과민성 대장 정후군. 뭉뚱그렸어. 참 장명 잘합니다. 장명가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장명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또 폐가 약하니까 기관지가 약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되겠죠. 담배는 불이잖아요. 안 됩니다. 어릴 때는 특히 더 기가 약해요. 그러다 보면 기를 감지를 잘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감기란 말. 특히 목감기, 기관지, 기침, 코감기 이런 게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부모님들을 좀 힘들게 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 자, 그래서 건강에서는 반드시 금에서 탈이 나니까 맹장부터 대장 항문과까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 불덩어리는 불덩어리입니다. 팔자에 불덩어리가 있죠. 팔자의 병이라고 합니다. 물은 어떨까요? 약이 되겠죠. 그 물을 만나야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개수를 봐야 되는데 개수가 안 보이죠. 신중에 임수가 투해서 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간폐인격으로 일단은 성격이 됐죠. 성격이 되었다. 성격이 되면은 팔자는 고급사주다. 자, 여기가 병이고 여기가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가 병약 상제한다.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팔자가 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는 북방수운을 만나게 되면은 대단히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묘하고 54세 경자대운부터 보겠습니다. 자, 경자대운에 접어들게 되면은 자수가 들어와서 북방수운에 들어왔죠. 좌우충할 것 같지만 신자수국으로 갑니다. 이것을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수화기제운입니다. 자, 운은 좋죠. 바로 이 운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격된 사주가 한 차례 더 올라갑니다. 성격이 되는 겁니다. 성격이 되는 겁니다. 격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신분이 올라간다, 성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에서 시로 성격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군수하다 시장이 되는 격입니다. 그러면 이 팔자를 어디를 봐도 간목이 신약인데 천간에 경금이 들어치니까 대운은 안 좋고 세운은 좋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팔자를 강약의 논리로 봐버리니까 팔자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고 암만 집에 가서 고민을 해도 안 되니까 책 집어 던져버리고 어디 갑니까? 관상책을 집어 들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대운은 원명과 마찬가지로 팔자의 체입니다. 체에서는 뭘 봐야 돼요? 상신을 위주로 봐서 격을 봐야 되잖아요. 격을. 성격이 되는지 합격이 되는지. 그래서 상신과 조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강약으로 봐보니까 이건 안 맞다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금수가 들어올 때는 조후가 완성이 되고 좋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경금은 사실은 간목을 쪼개서 벽감 인정을 합니다. 겨울이라면 더 좋겠네요. 여름에는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경자대운은 격상이 되고 성격이 돼서 10년간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 대운 중에서 세운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뒤집혀집니다. 반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묘년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계묘년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계묘년. 자중에 개수가 투한 격이죠. 묘목이 들어와서 목생화 해가지고 신역사주인데 화기를 조장하니까 안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대우는 원명과 마찬가지로 조후나 상신 위주로 보고 즉 격 위주로 보고 세우는 즉 연우는 세운이나 월우는 뭘로? 강약으로 보라. 여기서 격을 잡고 보려고 하니까 사주가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 인수운이잖아요. 나를 도와주고 불로 제압을 하고 있거든. 바로 진상간 사주가 행인운을 만났다 이겁니다. 대운도 인운을 만나고 세운도 인운을 만나고 묘목은 뭡니까? 양인이잖아. 양인. 양인은 급제의 3배라고 했습니다. 신약간 사주가 양인을 만났으니까 자 이때 양인을 다루는 신중에 경금이 와서 묘중에 얼목과 합을 하니까 양인 합사를 합니다. 합사를 해요. 힘이 없는데 양인을 만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득비이재라고 합니다. 비견을 얻어서 이재, 즉 이득을 취한다 이런 뜻 정도로 보면 되겠죠. 득비이재하니 형제 덕력이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집안의 형제뿐만 아니라 밖에 나서 동료를 뜻합니다. 많은 힘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득을 본다. 왜? 동료들로부터. 정당인이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해의 운을 볼 때 연애 천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개수가 올해 잘 들어왔죠. 개수는 뭔가요? 인입니다. 인, 정인입니다. 인인데 이것은 도장이죠. 도장인데 보통 도장이 들어왔어요. 큰 도장이 들어왔어요. 바로 결제 도장을 가지게 됩니다. 옥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구청장에 출마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 학생 같으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돼요. 통지서가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자가 날라오겠죠. 자, 선거에 출마하면 당선증을 받게 됩니다. 취직을 원하는 청년 같으면 취업을 하게 되고요. 직장인 같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전부 이런 운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올해가 덕비이재하면서. 자, 이 팔자가 누구 팔자입니까? 어제 있었던 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진교훈 당선자의 팔자입니다. 이 팔자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풀이를 해볼 때. 자, 그러면 이 운은 어땠을까? 사운이 들어왔을 때 어릴 때 기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연걸지 않았죠. 그래서 진상간 사주가 어릴 때 또 상간을 만나면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사움이 화가 되잖아요. 화가 돼서 금을 격발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침감기, 코감기. 어째 넌 바람만 불어도 감기가 걸리냐? 야, 걱정스럽다. 혹은 장이 아파서 배가 살살 털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진토가 들어오고 개수가 들어오면서 좋아지죠. 이 개수가 아까 좋은 역할을 하니 이때부터 수제 소리를 듣습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합격운이 굉장히 있죠. 승진과 합격이 쭉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술대운으로 가게 되면 천간의 무토는 은연중에 개수를 합을 해서 엮어서 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월이 불이니까 무게가 화가 됩니다. 합을 해서 화가 됩니다. 이 술토는 바로 원명에는 인호술 화국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격이 확 떨어집니다. 격이 이제 떨어졌죠. 즉 다시 말해서 격이 깨집니다. 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한다면은 진상관 사주가 불기운이 강한데
운에서 행상관을 만나. 자, 진상관이 행인운이면 필발하는 진상관이 행상관이면 상관운을 만나게 되면 필발이 아니라 이번에는 필멸이 되는 겁니다. 심한 경우는 필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즉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 문제가 생긴다. 어디에서부터? 금에서부터 탈이 나니까 대장이나 폐를 조심해라. 그러면 올해 운이 지나고 나면 을사, 병호, 정미운도 안 좋죠. 이럴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또 쉬었다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상간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